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8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증여재산 2월 과세 부분에 대해서 최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2월 과세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증여 공제를 통해서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부당행위가 아니라 그런 부당행위를 했든 안 했든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통해서 증여를 했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재산 2월 과세라는 건 증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지켜보고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아주 높게 부과를 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로 다뤄보죠. 자, 준비되셨죠? 증여재산 2월 과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10년 동안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에 증여세 부담 없습니다. 다만 혼인하거나 출산하는 경우는 혼인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 결혼자금으로 특별히 1억을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했어도 증여세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혼인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는 기본 5천만 원에다가 특별히 1억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여를 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고 그걸 타인에게 10년 안에 하면 양도소득세 높게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내용을 보면 자, 갑이 있고 갑이 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1억 주고 취득한 이 부동산을 갑이 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를 합니다. 이때 증여할 때 당시 이 부동산의 가액은 5억짜리. 그러니까 결론은 갑은 1억 주고 취득했어도 증여할 때 당시 증여 당시 가액이 5억짜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에요. 이때 자녀나 배우자는 증여받은 수증자죠. 이 사람은 취득세 부담하고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증여받고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이때 이 부동산의 양도 당시 가액은 10억짜리다. 10억. 그러면 우리 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배우자가 이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느냐, 10년 지나서 양도하느냐, 그거에 따라 국가가 세금 부과를 달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이 부분인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증여자와 갑과 요 받는 사람 수증자의 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부부, 부모, 자식 이거에 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아니에요. 오로지 증여재산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안에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 이때 양도했으니까 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세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증여자 갑과 수증자 배우자 둘의 관계가 배우자 그저 부부거나 또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다. 물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가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경우는 2월 과세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부모 자식은 알았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산도 정해져 있어요.
갑이 어떤 재산을 정해있느냐 이거죠.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특정시설물 이용권이요. 특정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권이죠. 그리고 올해 개정돼서 들어온 것이 주식이 있어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증여받고 1년 안에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2월 과세 범위에 들어와서 주식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10년 안에 양도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양도가액에서 증여자 갑의 취득가격 얼마? 1억이죠. 증여자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10억에 양도했지만 취득가격만 뺀다면 갑의 취득 당시 가격 1억 가지고 그래서 양도차익을 9억으로 본다 이거예요. 본인이 배우자가 증여받았을 때 5억 증여받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갑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4번 요때 배우자가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증여세가 있겠죠. 증여세하고 증여자 갑이 증여할 때까지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필요 경비로 추가로 넣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데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이 나와요. 그때 보유기간은 증여자 갑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 증여세 납부. 이때 배우자가 자녀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할 요 증여세에 대해서 납부할 상황이 못 되면 증여자 갑도 책임져라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2월 과세 적용 안 하고 또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더 크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 세금이 많은 쪽으로 부과하겠다 이 얘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다뤄봅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자 1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 손실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양도차손이 나오거나 결손금이 나오면 더하거나 또는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격이 같고 세율이 같은 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공제할 수 있다. 다음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 있죠. 요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서 양도차익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 틀렸어요. 필요경비로 산입하죠. 들어가요. 다음 취득 원가의 현재가치 할인자금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다른 사업소득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 다른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이 됐으면 이런 현재가치 할인자금 승각액을 양도차익에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소득에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각 소득금액, 다른 사업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들어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취득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이것은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아니라 특수관계인 형제, 자매 이런 특수관계인 친인척한테 증여를 했고 증여받은 사람이 10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이때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왜? 증여는 없는 걸로 보고 부과, 취소,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증여 거래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이를테면 다시 형이 동생한테 증여했고 동생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하면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동생은 증여받은 게 없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다음 5번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돼서 취득 당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는데 여기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가로 안에 5억 원 이상 발생했잖아요.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다. 그래서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부당거래니까 실거래가격 인정 안 하고 시가로 계산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5번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20번 앞에서 설명드린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 10년 안의 양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와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산입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다음 2월과세를 적용받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이라고 하는데 2월과세의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증여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렸다. 그 자산 증여한 날이 아니라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합니다. 남편한테 증여받고 부인이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요. 다음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 배우자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2월 과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요건 틀렸어요. 어디서? 양도 당시 사망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 안 해요. 그래서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래야 되겠죠. 다음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되는 경우는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의사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고 10년 안에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됐어요. 내 의사와 무관하죠. 이런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2월 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된 세금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금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러니까 2월 과세를 적용을 했더니 세금이 더 적어?
그러면 2월과세 가면 안 되지. 국가가 세금 많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2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4번.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됐다면 그것은 2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갑은 2018년 6월 달에 토지를 3억에 취득을 하고, 그죠? 이것을 2020년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얼마? 5천만 원 지출했다. 그러니까 3억 주고 취득했고 보유기간에 5천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갑은 이 부동산을 갑은 누구한테? 자, 을은 2022년 7월 1일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토지 A를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을은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 직계 존속이야 부모. 그리고 이것을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그때 당시 가격은 6억짜리야. 그런데 을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2024년도 토지 A를 갑과 을의 특수관계 없는 타인이야. 타인에게 10억에 양도했다. 이 얘기는 결과가 그거예요. 갑은 부동산 3억에 취득한 걸 을한테 증여를 했고 을은 증여받을 때 6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아 갖고 10년 안에 타인 병에게 양도했다. 2월과세잖아요. 그죠? 이때 토지 A의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2월과세 적용을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과세를 적용을 해서 나온 세금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커요. 그러면 당연히 2월과세로 가야 세금이 큰 거니까 2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순서대로 갑이 여기 보실래요? 자, 여기 바로 안에 갑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직계존비속인 을한테 증여했고 을은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했다 이겁니다. 그럼 1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격은 2월과세니까 증여자 갑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3억이에요. 그래서 6억 원이다. 틀렸죠? 3억.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갑이 증여하기 전까지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5천만 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틀렸어요. 공제할 수 있다. 증여할 때 자본적 지출 비용 인정해 줍니다. 다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을이 납부한 증여세 있죠. 그것은 양도차익 한도로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액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또는 세율을 적용할 때 무슨 기간? 보유기간 나오는데 요거는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을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갑의 뭐예요? 취득한 날. 그죠?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긴다. 그래서 갑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하고 이때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어요. 양도소득세 연대납세 의무 없고 다만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못 내는 건 증여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2월과세에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 2월과세 오늘 공부한 내용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